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한병덕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건강검진 전문가, 가정의학 전문의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삼성병원 검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현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북 삼성병원 검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홍성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건강검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검진 기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검진 기간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검진은 어떤 항목을 받고 검진 후에는 또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검진 기간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전문가 선생님들이시니까 두 분께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지 그 노하우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거든요.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전문성이 있는 의사들이 일하는 검진센터인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검진 과정에서 문진부터 진찰, 검사, 판도, 그리고 검사 결과 판정, 검사 결과 상담까지 전문의가 전 과정에서 참여하는 검진 기관이 퀄리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의가 아닌 의료 인력이 검사를 하는 검진 기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학과,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또 순환기내과 등등의 전문의가 직접 참여하는 검사가 정확도 면에서 훨씬 우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퀄리티가 보장되는 검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검진도 의료 행위들이 되는 것이고 보다 더 검증되어 있는 경력이 있으시고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하는 게 아무래도 퀄리티가 더 높겠죠.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그 좋은 검진 기간의 조건이란 진료가 잘 연계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검진 기간에서 어떤 이상이 나왔을 때 진료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면은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다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도 아깝고 비용도 아깝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진료가 연계될 수 있는 검진 기관이라면은 보다 또 빠르게 또 안심할 수 있게 그렇게 진료가 연계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진료가 연계될 때에는 검진을 하는 검진기관에서 또 책임 검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진료가 잘 연계되는 그런 검진기관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안타까울 때가 뭔가 종합검진은 매년 2년마다 받으셨다는데 결과를 모르고 있는 분들 아니면 설명도 제대로 안 듣거나 검진 받는 걸로 그냥 만족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이제 교수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진료도 바로 연결할 수 있고 검진 자체가 결국은 검진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건강을 더 건강하게 미리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진료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곳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거, 검진 받으시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또 그것들 말고 또 교수님께 생각하실 때 다른 어떤 조건들이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검증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검진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이제 건강검진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 기반으로 심부전을 예측하는 AI 검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은 실시간으로 그 이상을 감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 의료진이나 환자한테 알람을 줘서 고위험 수진자로 분류가 되면 바로 진료를 보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검증된 기술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수진자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거나 아니면 안전성이나 유효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런 신기술들을 전혀 도입하지 않는 검진기관도 좀 정체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런 재미있는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만한 흥미로운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어떤 게 다른 게 또 있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심전도를 찍고 보통은 그 10초짜리 심전도에서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심전도에서 끝내지 않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한 번 더 심전도를 읽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전도 기반의 심부전 예측 AI 서비스거든요. 그거를 도입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상 소견이 나오면서 환자들한테 뭔가 크게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몇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심부전이 있는데 모르고 있었다가 심전도로 사실은 심부전을 진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AI니까 그게 가능했고, 그래서 바로바로 처치가 가능해서 도움을 받았던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그 저희 직업병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근거가 얼마나 확실한가와 다음에 리얼월드가 비슷한가였는데 말씀 들어보니 심전도만으로도 심부전을 찾아낸 케이스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검사는 오래 걸리나요? 아니요. 20초 이내에 진짜요? 네,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환자나 그 의료진한테 알람을 줄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검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검증을 하기 위한 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근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제 검증된 기술들 위주로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도입한 경험이 또 많으시잖아요. 네. 사실 지금 봐서는 조금 뭐 대중화된 기술이긴 한데 그 연소혈당계도 저희 강북 삼성 검진센터에서 아마 검진센터 중에서는 최초로 검진용 검사로 도입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이제 연소혈당계는 워낙 그 당시에도 이제 꽤 그 에비던스가 좀 있었는데 이제 사실 검진에서 도입하는 건 사실 약간 모험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그 어떤 전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한테는 충분한 어떤 건강상의 그런 어떤 기대되는 이득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이제 잘 검토해서 저희 검진센터에 도입을 했고, 또 처음에 도입됐을 때 이제 실제로 전당뇨였던 분들이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또 많은 어떤 생활 습관상의 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잘 설명드리시고 좋아해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 주셨던 그 CGM 연소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예 뭐 어떤 당뇨의 치료 목표로 들어가는 어떤 툴로도 저희 사용하고 있는 거고, 저도 뭐 거의 매번 진료할 때마다 몇 차례씩 처방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 쓰고 있는데 이런 거 같네요. 또 검진은 또 하나 더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빠르게 첨단의 어떤 기술들을 또 활용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또 어떤 뭐 이런 퀄리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까요? 그 검진을 받는 데 있어서도? 검진 기관을 이제 선택할 때 뭐 또 하나 더 추가해 볼 수 있다면 감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기본이지만 또 잘 안 지키는 이제 기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시경을 시행할 때는 이제 감염될 수 있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잘 소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인증을 받은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진 기관을 선택하실 때 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